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가족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손주의 이름을 놓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전통 장면과 현대적 감성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이 뜻밖의 운명적 만남으로 극적인 반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세대 갈등을 넘어서 첫사랑과의 우연한 재회, 그리고 놀라운 이름의 일치까지 겹치면서 모든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선사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연의 신비로움과 가족 간의 이해와 화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에 위치한 35평 아파트 안은 새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10일 전 태어난 갓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오는 가운데 거실에서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30대 중반의 새 엄마 수지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출산 후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표정만큼은 단호했어요. 무릎 위에는 아기 이름 관련 자료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여보, 병원에서 출생신고서 언제까지 내라고 했지? 수진이 남편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30대 후반으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한 달 안에 내면 된다고 했어. 그런데 이름 정말 어떻게 하지? 벌써 열흘째 고민 중인데.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이름을 미리 정해두려고 했지만 막상 성별을 확인하고 나니 다시 고민하게 된 거였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났으니깐 이제 정말 결정해야지. 나는 여전히 하운이 좋다고 생각해. 수지는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이름 사이트와 의미 해석들이 열려 있었어요. 하운. 하늘의 은혜라는 뜻이지. 의미도 좋고 발음도 부드러워서 나도 마음에 들어.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민수야. 우리 손주 어디 있어? 60대 초반의 시어머니 영숙이 목소리 높여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큰 보온 도시락과 한약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출산 후 매일같이 찾아와 며느리를 챙기고 있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아기는 지금 자고 있어요. 수진이 일어나려 하자 영숙이 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앉아있어, 앉아있어. 산모가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 몸조리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영숙은 짐을 내려놓고 방 쪽을 기웃거렸습니다. 첫 손주에 대한 사랑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름은 정했어? 출생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어머니. 민수가 대답하자 영숙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내가 벌써 다 알아봤어.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장명소 있거든. 거기서 사주팔자 맞춰서 이름 지어주면 아이 평생 복받고 산다더라. 영숙은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장명소 안내 자료와 상담 예약서가 들어있었죠. 어머니, 저희가 직접 이름을 생각해봤는데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영숙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직접? 우리가 무슨 전문가라고 직접 지어? 이름은 평생 가는 건데 함부로 지으면 안 되지. 하지만 요즘은 부모가 직접 의미를 담아서 짓는 게 트렌드래요. 더 애정이 깃들고요. 트렌드가 뭐가 중요해? 우리 손주 이름을 유행 따라 지을 거야?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녀에게 손주의 이름은 가문의 체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생각한 이름이 있어서요. 하운이라는 이름인데. 하운? 그게 무슨 뜻인데? 하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늘 하에 은혜 온,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수진의 설명에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굴색이 변했어요. 하운이라고? 네, 왜요? 안 좋은 이름인가요? 영숙은 한동안 말없이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일단 넘어가기로 했어요. 아니야, 뜻은 좋은데. 그래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어머니, 요즘 젊은 부모들은 정말 다 직접 지어요. 인터넷에 보면 예쁜 이름들 많이 있고 의미도 다 찾아볼 수 있거든요. 수지는 노트북을 돌려서 영숙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최근 인기 있는 아기 이름들과 그 의미가 나열되어 있었어요. 시우, 도윤, 하준. 이런 이름들이 요즘 트렌드래요. 모두 한글 이름이고요. 한글 이름? 영숙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한자도 없이? 네, 요즘은 한글 이름이 많아요. 더 자연스럽고 예쁘잖아요. 그럼 뜻도 없고 격도 없잖아. 우리나라 이름은 원래 한자로 짓는 거야. 조상들이 다 그렇게 해왔는데. 영숙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수진의 현대적인 감각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민수는 두 여성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엄마, 수진이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요즘은 정말 그런 추세거든. 민수야, 넌 왜 맨날 수진이 편만 들어? 영숙이 아들을 나무라자 민수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둘 다 맞는 말씀 같아서. 맞는 말? 전문가가 사주봐서 오행 맞춰 지은 이름과 인터넷에서 대충 찾은 이름이 같다고. 영숙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때 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깼나 봐. 기저귀 갈아줘야겠어. 수진이 일어나려 하자 영숙이 급히 나섰습니다. 내가 할게. 산모는 움직이지 마. 영숙은 방으로 들어가서 손주를 돌봤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으니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우리 예쁜 손주야. 할머니가 좋은 이름 지어줄게. 하지만 거실에 돌아온 영숙의 의지는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내일 장명소 가기로 했어. 아이 태어난 시간이랑 생년월일 알려줘야 하거든. 어머니, 저희 의견도 좀 들어주세요. 의견은 듣되 전문가 의견이 우선이야. 80만 원이지만 우리 손주를 위해서라면. 80만 원이요? 수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출산 비용도 만만찮았는데 이름 짓는 데까지 그런 돈이 든다니요. 그 돈이면 기저귀를 몇 달치 살 수 있어요. 분유값도 만만찮은데. 돈이 문제가 아니야. 아이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영숙과 수진의 갈등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한쪽은 전통과 전문성을, 다른 쪽은 현대적 감각과 부모의 애정을 중시했거든요. 어머니, 그럼 이렇게 해요. 저희가 생각한 이름들과 장명소에서 지어준 이름들을 비교해보고 결정하면 어떨까요? 민수가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름은 하나여야 하는 거라고. 여러 개 놓고 고르는 장난감이 아니라니까. 대화는 계속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때 영숙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장명소에서 온 전화였죠. 네, 내일 오전 10시로 예약 잡아주세요. 네, 남자아이고요. 열흘 전에 태어났어요. 영숙이 전화를 끊자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동의도 없이 예약을 잡으시면 어떻게 해요? 동의? 내가 손주 걱정해서 하는 일인데 뭔 동의가 필요해? 하지만 아이 부모는 저희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후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스트레스까지 받으니 견디기 힘들었어요. 부모라고 해서 뭐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경험 없는 초보 부모가 뭘 안다고. 초보라고 해서 아이 이름도 못 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민수는 중재하려 했지만 오히려 양쪽으로부터 핀잔만 들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좀 확실히 해. 엄마 편이야, 수진이 편이야? 여보도 좀 말해봐요. 우리 아이 이름인데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한쪽이 상처받을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수진이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어지러워. 수진아. 민수가 급히 달려가자 영숙도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산후조리 중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거야.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냥 좀 휴식하면 될 것 같아요. 수진이 소파에 기대자 영숙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이름 문제가 중요해도 며느리의 건강보다 우선할 수는 없었거든요. 미안해, 수진아. 내가 너무 성급했나 보네.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너무 고집을 부린 것 같아요. 잠시 누그러진 분위기였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복잡해져만 갔어요. 그날 밤 수진은 아기에게 밤중 수유를 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는 3시간마다 깨어서 젖을 찾았고 수진은 거의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 아가야,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 아기를 품에 안고 속삭이며 수진은 하루 종일 이어진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떠올렸습니다.
출산 후 몸도 힘든데 마음까지 복잡해져서 더욱 지쳤어요. 옆에서 잠들어 있던 민수가 깨어났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내가 할게. 괜찮아, 거의 다 먹었어. 수진은 남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속 걱정은 여전했습니다. 여보,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 마음도 이해는 가는데. 나도 고민이야. 엄마가 손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거든. 그런데 우리 마음도 똑같잖아. 민수도 난처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아내의 현대적인 감각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예정대로 장명소에 다녀왔습니다. 오후에 아들 집을 찾았을 때는 정성스럽게 쓰인 한지를 들고 있었어요. 자, 봐봐. 전문가가 우리 손주 사주 보고 지어준 이름이야. 영숙은 한지를 펼쳐서 보여줬습니다. 민준혁, 민성우, 민지훈 등 여러 개의 이름이 한자와 함께 적혀 있었어요. 원장님이 40년 경력이래. 이 이름들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쓰면 우리 손주가 크게 성공한다더라. 수지는 한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격조 있고 의미도 좋은 이름들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름들이 좀 무겁지 않나요? 요즘 애들 이름치고는 무거우면 어때? 이름은 가벼우면 안 되는 거야. 무게가 있어야 사람도 듬직해지는 법이지. 영숙은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성우라는 이름을 가장 마음에 들어 했어요. 성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일울성에 우수할 우. 뜻도 좋고 발음도 듣기 좋잖아. 그런데 성우라는 이름 많지 않나요? 너무 흔할 것 같은데. 수진의 지적에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흔한 게 나빠. 많은 사람이 쓴다는 건 그만큼 좋은 이름이라는 뜻이야. 민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장명소에서 지어준 이름들도 나쁘지 않았지만 아내가 원하는 하온이라는 이름도 예뻤거든요. 엄마, 수진이가 생각한 하온이라는 이름도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또 그 얘기야? 하온이가 뭐가 좋다고. 영숙이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하온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어제와 마찬가지로 묘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그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 들어보셨다고요? 글쎄, 확실하지는 않은데. 혹시 친척 중에 그런 이름 있나? 영숙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묘하게 설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아시는 분 이름이면 안 쓰는 게 낫겠네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는 거지. 영숙은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사실 정확히 누구인지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때 수진의 친정어머니 해숙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미역국과 갖가지 반찬을 들고 있었어요. 사돈 어르신, 안녕하세요. 우리 사위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뭐료, 당연한 일이죠. 두 어머니는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평소에도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주 이름은 정하셨어요? 해숙의 질문에 영숙과 수진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성으로 정했어요. 하온으로 하려고 해요. 두 사람의 다른 대답에 해숙은 당황했습니다. 이름이 두 개인가요? 아니요, 지금 정하는 중이에요. 민수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장명소에서 지어준 이름과 부모가 직접 생각한 이름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요. 아, 그렇구나. 요즘은 어떤 게 추세인지 모르겠네요. 해숙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가 지어주는 게 좋을까요? 부모가 직접 짓는 게 좋을까요? 영숙이 동조를 구하듯 물어보자 해숙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글쎄요,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는 경험이 많으니까 안전하긴 하겠지만 부모가 직접 지으면 더 애정이 깃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제가 직접 지은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요. 수진이 자신의 의견을 다시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아, 이름은 평생 가는 거야. 감정만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감정이 아니라 애정이에요, 어머니.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짓는 거라고요. 두 사람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자 해숙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하온이라는 이름 의미는 뭐예요? 하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의미죠. 수진의 설명에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미가 참 좋네요. 그런데 사돈어른은 왜 반대하시는 거예요?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지어준 이름이 더 좋다는 거죠. 사주팔자도 맞춰보고 음양오행도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숙의 설명에 해숙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출생신고 빨리 해야 하는데. 영숙은 조급해했습니다. 하루빨리 손주의 이름을 정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 여자는 모두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배고픈가 보네. 내가 볼게. 수진이 일어나려 하자 영숙이 먼저 나섰습니다. 내가 안아볼게. 할머니가 봐줄게. 영숙은 방으로 들어가서 손주를 안았습니다. 갓난아기는 할머니 품에서 울음을 그쳤어요. 우리 예쁜 손주야. 이름이 뭐가 좋을까? 영숙은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하온이라는 이름을 중얼거렸을 때 아기가 눈을 맑게 뜨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하온이라고 하니까 반응하네. 영숙은 신기해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마치 아기가 그 이름을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거실로 돌아온 영숙의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기가 하온이라고 하니까 반응하더라. 정말요?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름으로 정하자는 건 아니야. 그냥 신기해서. 영숙은 여전히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문가의 조언을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손주가 보인 반응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어머니 의견 충분히 들었으니까 서로 타협점을 찾아봐요. 민수가 다시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타협점이라. 영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언제 어디서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하온이라는 이름을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말인데. 영숙이 뭔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기억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해숙이 돌아간 후 세 사람은 다시 이름 문제를 놓고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내일 하루 더 생각해보자. 너무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아. 영숙의 제안에 수진과 민수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 영숙은 집에 혼자 돌아가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온이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날 밤 영숙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온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하온. 영숙은 중얼거리며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친척 중에 그런 이름이 있었나? 친구들 중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새벽 5시 영숙은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문득 서랍 속 오래된 상자가 떠올랐어요.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추억들이 담겨 있었죠. 혹시. 영숙은 상자를 꺼내서 천천히 뒤져봤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낡은 일기장이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장이었죠. 페이지를 넘기며 40년 전의 기억들을 되살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어요. 김하온. 일기장 한쪽 구석에 작은 글씨로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첫사랑의 이름이었죠. 맞다. 하온이었어.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났던 하온은 영숙에게 첫 번째 설렘을 안겨준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성격이 다정했던 그는 당시 많은 여학생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영숙은 일기를 읽으며 그때의 감정을 되새겼습니다. 오늘 하온이와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했다. 모르는 수학 문제를 가르쳐 줄 때 너무 친절했다. 하온이 이름이 참 예쁘다. 하늘의 은혜라는 뜻이라고 했다.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설명한 하온의 뜻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이게 우연일까? 더 읽어보니 당시 영숙이 하온의 이름을 매우 좋아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하온이 같은 예쁜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는 문장도 있었어요. 영숙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사랑에 대한 기억과 손주에 대한 사랑이 묘하게 얽히면서 혼란스러웠거든요. 이래서 그 이름이 익숙했구나.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하온이라는 이름을 지으면 평생 첫사랑을 떠올리며 손주를 불러야 하는 건 아닐까요? 그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산책을 나갔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한강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했어요. 어떻게 하지? 이 사실을 얘기해야 할까? 영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첫사랑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이유 없이 반대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때 옆 벤치에서 신문을 읽던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혹시 영숙이니? 영숙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하온이? 정말 영숙이 맞네. 이게 얼마만이야? 김하온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어요. 정말 우연이다. 여기서 만나다니. 나도 깜짝 놀랐어. 이 근처에 살아? 응, 아들 집이 근처에 있어서 자주 와. 너는? 나는 여기서 10분 거리에 살고 있어. 매일 아침 산책하거든. 두 사람은 어색하면서도 반가운 마음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온은 현재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부인을 3년 전에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내고 있었죠. 가족은 어때? 딸 하나 있는데 캐나다에서 살고 있어. 1년에 한 번 정도 보지. 영숙이 너는? 아들 하나 있어. 얼마 전에 첫 손주가 태어났어. 손주라니 좋겠다. 하온의 부러워하는 표정을 보며 영숙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바로 그 손주 이름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손주 이름은 뭐야? 하온의 질문에 영숙은 머뭇거렸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손주 이름을 못 정했어. 고민 중이야. 무슨 고민이 있는데? 며느리가 직접 이름을 지으려고 해서. 영숙은 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며느리가 제안한 이름이 하온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그런 추세래. 부모가 직접 짓는 게. 그렇긴 한데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글쎄, 둘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며느리가 생각한 이름은 뭐야? 하온의 질문에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온이야. 하온? 하온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같았거든요. 나랑 같은 이름이네. 그래서 더 복잡한 거야. 우연히 이름이 같다 보니까. 영숙의 말에 하온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숙아, 혹시 내 이름 때문에 반대하는 거야?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어색하긴 해. 그렇구나. 이해해. 나도 그런 상황이라면 당황스러울 것 같아. 하온은 영숙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런데 영숙아, 내 생각에는 며느리 뜻을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이름은 그 아이 부모가 정성껏 지어주는 게 맞잖아. 우리 때와는 달라진 거야. 하온의 조언에 영숙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고민하지 마. 그건 그냥 우연의 일치야.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좋은 이름을 갖는 거잖아. 하온아, 우리는 이미 각자의 인생을 살아왔어.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양보할 줄도 알아야지. 하온의 따뜻한 말에 영숙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너무 고집만 부렸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거든요.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전통만 고집했나 봐. 전통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것도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닐까?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추억보다는 현재의 삶과 가족에 대한 얘기가 줄을 잃었어요. 오늘 만나서 정말 좋았어. 덕분에 마음 정리가 됐어. 나도 반가웠어. 가끔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연락처 알려줄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저 오랜 친구로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집에 돌아온 영숙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하온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며느리와의 관계를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에 아들 집을 찾았을 때 영숙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은 좀 밝아 보이시네요. 수진이 반갑게 맞아주자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아, 어제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지? 아니에요, 어머니. 손주 걱정해서 그러신 거 이해해요.
그래도 내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네. 미안해. 영숙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수지는 감동했습니다. 어머니, 아침에 생각해봤는데 요즘은 정말 부모가 직접 이름 짓는 게 맞는 것 같아. 전문가보다도 엄마 아빠가 더 아이를 사랑하잖아.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장명소를 고집하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거였거든요. 정말요?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하온이라는 이름도 뜻이 참 좋더라. 하늘의 은혜. 우리 손주한테 딱 맞는 이름인 것 같아. 영숙의 변한 태도에 민수도 놀랐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우리 손주가 좋은 이름 갖는 게 더 중요하지. 영숙의 결정에 수지는 너무 기뻤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정말 하온이라는 이름 괜찮으세요? 어제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고 하셨는데.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온과의 만남과 첫사랑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 그건 그냥 낯익은 느낌이 들어서 그랬어.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좋은 이름인 것 같아. 그럼 정말 미나온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 미나온. 우리 손주 이름이야. 영숙이 확실하게 말하자 수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의 갈등이 이렇게 아름답게 해결될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아이 키우는 일 많이 도와주세요. 당연하지. 내 손주인데.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출생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미나온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순간이었어요. 출생신고를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나온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등록되면서 가족들 사이의 분위기도 한결 화기애애해졌어요. 수지는 시어머니의 배려에 깊이 감동했고 영숙도 며느리와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하온아, 할머니 왔다. 영숙은 매일 아침 손주를 보러 왔습니다. 갓난아기를 부르며 하온이라는 이름을 자연스럽게 발음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죠. 어머니,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손주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래. 우리 하온이 어디 있어? 영숙의 목소리에는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이름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면서 손주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진 것 같았어요. 수지는 아기를 안고 나와서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어젯밤에는 잘 잤어요. 3시간씩 연달아 자더라고요. 그래? 우리 하온이가 기특하네. 벌써 밤낮을 구분하는구나. 영숙은 손주를 품에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하온에게서였죠. 영숙아, 손주 이름 잘 정했어? 궁금해서 연락해봐. 영숙은 메시지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온의 조언 덕분에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지만 여전히 약간의 어색함은 남아있었거든요. 어머니, 누구한테서 온 메시지예요? 아, 옛날 친구야. 손주 소식 궁금해한다고 연락 왔어. 영숙은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하온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럼 사진 보내드리세요. 우리 하온이 얼마나 예쁜지. 수진의 제안에 영숙은 손주 사진을 찍어서 하온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메시지를 함께 보냈어요. 덕분에 좋은 이름으로 정했어. 미나온이야. 고마워. 곧 하온의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예쁜 아기네. 이름도 좋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 그리고 영숙이도 좋은 할머니가 될 거야. 영숙은 하온의 메시지를 보며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의 조언이 아니었다면 이런 행복은 없었을 테니까요. 며칠 후 수지는 친정어머니 혜숙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름 정말 잘 정한 것 같아. 어머니도 완전히 마음에 들어 하시고. 다행이다. 그때는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사돈어른이 현명하게 결정하셨네. 응, 나도 깜짝 놀랐어. 갑자기 마음을 바꾸시더라고. 혜숙은 영숙의 변화가 궁금했습니다. 무슨 계기가 있으셨나 봐. 그런 분이 갑자기 생각을 바꾸실 리가 없는데.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냥 하루아침에 달라지셨어. 사실 수진도 시어머니의 급작스러운 변화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였기 때문에 깊이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하온이는 눈에 띄게 자랐습니다. 100일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이미 예쁜 미소를 짓기 시작했어요. 하온아, 할머니 보고 웃는 거야? 영숙은 손주와 놀아주며 즐거워했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감이 들었죠.
어머니, 하온이가 정말 어머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어머니한테 더 잘 웃어요. 그럼 그렇지.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해주는데. 영숙은 뿌듯해했습니다. 손주와의 관계가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숙이 하온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김하온을 만난 거였어요. 영숙이? 하온이? 여기서 웬일이야? 산책하다가 우연히. 이야기가 손주구나. 하온은 유모차 안에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가 맑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 하온이야. 영숙이 자연스럽게 손주 이름을 부르자 하온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아기였거든요. 정말 예쁘네. 이름이 하온이라고 했지? 응, 미나온. 내 조언 덕분에 좋은 이름으로 정할 수 있었어. 다행이야. 그런데 정말 신기하네. 내 이름과 같다니. 하온은 아기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기도 마치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처럼 방긋 웃었어요. 웃네. 응, 하온이가 사람을 잘 따라해. 특히 웃는 걸 좋아해. 영숙도 신기해했습니다. 손주가 김하온에게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다니요. 혹시 말인데 가끔 이렇게 만나서 아이 보는 것도 괜찮을까? 하온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럼 좋지. 하온이도 할아버지가 있으면 좋을 텐데. 영숙의 대답에 하온은 기뻤습니다. 손주가 없는 자신에게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가끔씩 영숙과 하온은 공원에서 만나서 함께 산책했습니다. 아기 하온이도 김하온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신기해. 하온이가 하온 할아버지한테 특히 잘 웃어. 이름이 같아서 그런가? 뭔가 통하는 게 있나 봐.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연인 관계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되었고 현재는 그저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와 아이를 좋아하는 할아버지일 뿐이었죠. 몇 달이 더 지나자 하온이는 100일을 맞았습니다. 수진과 민수는 100일 잔치를 준비했어요. 어머니, 100일 잔치 때 누구 초대할까요? 가족들이랑 가까운 친척들만 부르자. 너무 많이 부르면 아기가 힘들어할 거야. 영숙의 의견에 수진도 동의했습니다. 아직 어린 아기에게는 조용한 파티가 좋을 것 같았거든요. 100일 잔치 당일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온이는 곱게 차려입고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 하온이 정말 잘 자랐네. 이름도 참 예뻐. 누가 지었어? 엄마가 직접 지었어요. 수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영숙은 손님들에게 손주를 자랑하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김하온이 생각났어요. 그도 이 모습을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파티가 끝난 후 영숙은 하온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오늘 하온이 100일 잔치였어. 정말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랐네. 축하해. 나도 초대받고 싶었는데. 다음에는 꼭 같이 해. 하온이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할 거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하온이는 돌을 맞았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고 간단한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할마마, 아빠, 엄마. 하온이의 첫 말들을 들으며 가족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우리 하온이 말도 빨리 배우네. 이름을 잘 지어서 그런가 봐. 하늘의 은혜를 정말 받는 것 같아. 영숙은 며느리와 함께 손주의 성장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돌잔치 때는 김하온도 초대했습니다. 영숙이 아이를 좋아하는 할아버지라고 소개했거든요. 안녕 하온아. 할아버지야. 김하온이 말하자 아기 하온이는 방긋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할아지. 아기의 말에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특히 김하온은 감동했어요. 정말 신기해. 이름이 같아서 그런가 뭔가 특별한 인연을 느껴. 수진과 민수도 김하온을 좋아했습니다. 아이에게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하온이가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해요. 자주 놀러 오세요. 고마워요. 정말 예쁜 아이네요. 그렇게 하온이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이름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완전히 과거의 일이 되었어요. 몇 년이 지난 후 하온이가 유치원에 다닐 무렵이었습니다. 영숙은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옛일을 떠올렸어요. 하온아, 할머니가 처음에는 내 이름 반대했었는데 알아?
왜요? 할머니가 고집이 셌거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 최고야. 저도 제 이름 좋아해요. 하온이의 대답에 영숙은 웃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하늘의 은혜라는 뜻이잖아. 정말 우리한테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이야. 그때 김하온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할아버지. 하온이가 달려가자 김하온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하온이 오늘도 예쁘네. 영숙은 이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첫사랑의 이름을 가진 손주와 그 첫사랑이 함께 있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정말 이상한 인연이야. 우연히 만난 이름이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될 줄이야. 영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했던 마음이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었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영숙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때 하온이라는 이름 고집한 거 정말 잘한 것 같아. 어머니가 양보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니야, 내가 옳았어. 부모가 사랑으로 지어준 이름이 최고야. 수진은 시어머니의 말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갑자기 마음 바뀌신 이유가 있었나요?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하온이라는 이름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부를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둘러싼 갈등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두 세대가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된 이야기였죠. 하온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이름에 담긴 특별한 의미와 사연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라는 뜻처럼 하온이는 정말 모든 가족에게 하늘이 내려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